11월 21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11월 21일 판포원에서 제가 다시 그 중요한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실상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서초 지역의 경우에 강남 지역, 뭐 다른 서울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재건축 전문가죠. 김연아 의원을 초대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과 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손에 손을 잡고 그날 토론회 11월 21일 오후 2시입니다. 꼭 오셔서 이 김연아 의원과 재건축 문제 토론하시고 또 저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하면 문화예술도시죠.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이 한예진 국립오페라 단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토론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고위 관리들 3명이 거의 같은 날 5일 날 다 와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다 쏟아냈어요. 이 메시지를 쏟아낸 걸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한미 동맹 관계가 과연 이렇게까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동맹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경험학상으로는 처음이에요. 제 경험학상은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이상한 동맹 관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례적으로 3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이 와서 쏟아낸 말들을 종합해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소미아다. 지소미아와 관련해가지고 스티웰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강경화 장관하고도 물론 얘기했겠지만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파기한 결정적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NSC의 김현정이에요. 이 김현정 차장하고 무려 70분간에 걸쳐서 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지소미아를 한 사람 미국은 빨리 복귀해라 이걸 얘기했고, 김현정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라. 그래야만이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안보를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현 청와대 NSC 간부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위비입니다. 방위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위비를 갖다가 무려 47억 불, 5조 5천억 원을 내라는 겁니다. 금년도 부담액이 1조 300억 정도 되니까 무려 5배가 넘는 금액을 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라는 겁니다. 이 한순간에. 이거 지난번 SMA 협상 잘못한 현 정권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세금으로 다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지혜를 짜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정권이 동맹관계를 잘못 다뤄나온 데는 책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트럼프라고 하는 우리 한미 동맹관계의 본질, 한반도의 안보 상황, 또 김정은 정권의 속성, 이런 거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전략과 정책, 그리고 사고방식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칼자루를 가진 사람은 지금 트럼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는 이런 방위비 방위비 말하자면 노골적인 그런 압박을 우리가 슬기롭게 견뎌내야 하는데, 이번에 미국 인사들이 와서 방위비 압박 얘기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미군 우리 한국인들 인건비, 그다음에 군수 지원비, 그다음에 군사 건설비, 이 딱 세 항목으로만 카테고리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다른 항목, 그동안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협상을 해서 그것이 한미 한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까지는 주한 미군에만 국한돼 있는데, 미군이 한국이든 아니면 한국 밖이든 간에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큼 한국도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금을 늘려달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활동하는 미군들 활동비도 우리가 내야 된다. 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이 덕을 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내라. 그 다음에는 주한미군, 이게 순환 배치를 하게 되고 주한미군 연합훈련을 하게 됩니다. 순환 배치를 하게 되고 연합훈련을 하게 될 때 미군이 이건 전적으로 다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한국 정부하고 이제 나눠서 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를 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분담금을 내야 되면 지금 금년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협상하라.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라. 이 창의적인 방법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미군 활동비 이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 미국에서 순환 배치차 한국에 오는 미군들의 그런 물자, 인력, 이 장비 이런 수송 비용까지도 우리가 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방위비 미국의 속셈이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하면 뭐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러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이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참여뿐만 아니고 미 국방부 차원에서는 바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일대 지역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막아내는데 한국이 직접 기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나 필리핀, 호주 이런 인도 이런 그 나라들과의 동맹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니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많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것이 바로 이번에 온 3명 고위 인사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 정권 가까운 시간 안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 어차피 이건 시간이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위비 협상 어차피 몇 달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지소미아예요. 지소미아는 11월 22일 날 이제 효력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정권이 연장하지 않는 한 마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소미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SCM 회의가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가 서울에서 13일과 15일 개최가 되는데 이때 에스퍼 장관이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방금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미 국방부 대변인 발표를 내용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한국과 논의할 의제 중 하나다. 해결을 낙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분명히 얘기했고요. 압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압박.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것은 지금 이번에 스티웰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 대표, 경제차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방면적으로 압박을 했지만 한국 문재인 정권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미 국방 최고 당국자인 바로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직접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죠. 또 지난번에 볼튼 지난 7월 달에 안 만났으니까 또 이 국방장관 안 만날지 모르죠. 그러나 만나십시오. 국방장관 안 만나면 김정은이가 한국 대통령 지금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 대소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심한 평행하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더 무시나간다 이거죠. 통미봉람을 더 높여준다. 김정은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꼭 국방장관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 지소미아를 결국 갱신할 거라고 자신하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한미일 3국 각자가 양자 정보 공유 절차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왔다. 지소미아 문제는 에스퍼 장관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한국과 일본의 상대방에게 끈질기게 제기해왔던 주제다. 우리는 이에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다음 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논의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과 중국의 지역 불안을 조장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 국방부에서는 미 국방부 감찰관실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2020년도 회계연도 내년입니다. 국방부 최우선 운영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제1번 과제로 뽑았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 잠재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전력 증강은 미 본토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면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까지도 말하자면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압박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정부가 검토를 해서 이란 검토를 해가지고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안보는 풍전등화이고 트럼프는 이미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전 매티스 국방장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방위비 분담금 내지 않으면 빼내겠다. 그리고 이미 죄송합니다. 본인이 또 얘기했어요. 서울에 있는 미국 군인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념적 사고에 빠진 나머지 김정은이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한미 동맹관계를 소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미국 정부는 이름이 어떻든 간에 일단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규모는 재작년보다 작년은 아예 안 했으니까 재작년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하는데 지금만큼 큰일 낼 정권도 사상 초유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 안보 체제를 지키는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켜내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옥현의 안보정는 많은 구독과 주변 분들에게 널리 전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반포원 예식장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이 경제 안보 그다음 문화예술 토론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